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소개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의 사업운영 본부를 맡고 있는 이종록입니다. 먼저 순서는 저희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소개하고, 그리고 21년도 주요 사업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 이런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원은 의료기기법 43조의 이제 설립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이나 또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저희 정보원에서 의료기 관련한 종합적인 정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법에 명시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증심사 분야인데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료기기는 1등급부터 4등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 신고, 그리고 2등급은 이제 예전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던 품목이었는데 인증으로 바뀌면서 2015년부터 저희 정보원에서 인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기술문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2등급 관련해서도 저희 기술문서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정보원의 이름하고도 이제 가장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부터 이제 준비해온 의료기기 표준 코드, 즉 UDI라고 하는 코드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공급 내역 보고를 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료기기 관련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전국의 17개 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제공 분야는 국내 의료기기 규격이나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등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분들께 서비스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국제규격 연구하고 또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분야인데요. 이제 기업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처 사업에서도 연구 개발 과제와 또 지원 과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신속하게 이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기술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기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속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임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 사업은 주로 임상을 제외한 인허가라든지, 또 해외 포함해서 해외 인허가도 포함해서 인허가, 그리고 시험 검사라든지, 또 GMP라고 하는 이제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후 단계까지 전체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맞춤형 임상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또 임상 모니터링,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임상 통계적인 부분까지 같이 전주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육 분야인데요. 이제 교육 부분은 품질 책임자 의무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기기 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8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품질 책임자의 의무 교육 기관으로 지정돼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학 저희 의료기기 관련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 저희가 RA 전문가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또 RA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 자격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2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으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교의 학생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 RA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역인데요. 저희는 그 2011년도부터 이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고, 2012년도에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14년도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됐고요. 1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1등급 신고하고 2등급 인증에 대한 기관으로 이제 지정받아서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 2017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또 진행해 가고 있고요. 2018년도 6월 14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저희 기관 명칭이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됐고, 또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도 함께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 이제 RA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이제 실시했고요. 또 희소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지원도 19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고호사 인공혈관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런 희소 긴급 도입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는 체외진단 또 혁신 의료기기 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런 혁신 의료기기 그리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에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움이 주요 업무인데요. 저희는 이제 원장님 이하 그 4개의 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그리고 사업운영본부, 그리고 인재교육본부, 그리고 인증본부, 이렇게 해서 이제 본부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경영본부 밑에 지금 정책연구실을 두고 그 다양한 규제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의료기기를 이제 처음 개발하시거나 또는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아마 전주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왜 전주기 지원이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처음 아마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가 R&D든 또 자체 R&D든 이제 어떤 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사후 관리 단계까지 해서 전 주기라고 하는 그 영어로 이제 Total Product Life Cycle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 주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정보는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제 규격 검토라든지 또 이런 신개발 또는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또 국내외 의료기기의 다양한 정책 제도들을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단계에서는 저희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기기계적 안전이나 또는 성능에 대한 시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임상 단계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라든지 또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통계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허가 단계는 저희가 RA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1등급 위탁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본부처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결국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인허가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열심히 개발을 해놓고 결국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많이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연구 개발하시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인허가적인 그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향후에 우리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뭐 미국 FDA라든지 또는 뭐 유럽의 그 CE 인증 그리고 뭐 중국인 뭐 인허가, 일본 인허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설계 개발 단계부터 이런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단계, GMP 단계에서는 저희가 품질 책임자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같이 GMP와 관련된 기술 지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GMP 단계에서는 그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우리 GMP 단계에서도 설계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 요구사항들이나 또는 실제 양산하기 전에 필요한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 GMP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위험 관리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나 공정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범부처 그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꼭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이제 사후관리 단계에서 보면 의료기기 통합정보에 이제 등록해야 되는 UDI 표준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면 모든 의료기기는 바코드 부착이 이제 의무화됐고요. 우리가 GS1 코드 체계에 따라서 이런 바코드를 붙여야 되고 부작용 등 안전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미 기존에 알려진 어떤 의료기기에 대한 위의 요인도 있지만 실제 제품을 개발한 후에 또는 시판한 후에 포함되는 새로운 이상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한다면 보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그 정보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주요 사업 안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21년도에는 저희가 크게 4가지 분야에 이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안전 기반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의료기기의 이 표준 코드 부착과 또 병원에 공급하기 전까지 이제 공급 내역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코드 부착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나 또는 굉장히 작아서 이런 바코드를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정보원에서 같이 좀 고민하면 아예 설계 개발 단계에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제품 개발하면서 안전이나 또 성능에 대한 기본 규격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규격이나 어떤 정보들이 있다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전문가 양성 교육은 이제 RA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해서 자격증 시험과 또 발급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저희가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서 수집 분석 평가하고 또 인과관계 조사관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조사관 제도는 저희가 실제 병원에서 사용을 하다가 환자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 2등급 인증 계속 지원하고 또 기술 지원 사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인데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 제품 개발하시면서 우리 제품에는 그러면 이 바코드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사업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A 전문 교육 부분은 저희가 RA 교육을 이제 크게 보면 중기과정, 단기과정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격검정 운영하고요. 혹시 이제 향후에 필요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를 만들고 또 필요한 인력을 뽑는다면 이러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알려진 이상 사례 또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인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위해 요인에 대해서 저희 또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센터라고 해서 전국의 그 17개 병원에 그 작년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같이 저희가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께 제공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전성 정보도 저희가 매달 이런 정보지라든지 안전성 정보 리플렛 등을 발간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화 지원 단계 부분에서는 이제 1등급 그 신고와 2등급 인증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정보원을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머지 추진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필요한 정보나 또는 기술적인 내용이 있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인데요. 저희 이제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중소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영세성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 신개발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고 계시는 유망 기업, 또 어떤 그 해외 인허가를 위해서 이제 임상이 필요한 기업, 또 시약처 제조의 또 학술, 또 마케팅을 위해서 시판 후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번에 그 범부처 연구개발을 사업을 이제 수행하고 계신 학교에 계신 분들 또는 병원에 계신 그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저희 내부의 전문가와 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이제 현장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상시 지원 체계를 통해서 간단한 그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요즘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상시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금 아마 현 단계에서는 가장 그 관심 가지실 분이 R&D 제품 개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설계 개발과 관련된 부분, 설계 관리 절차라든지 또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한 그 문서화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위험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나 또 유저빌리티, 그 사용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품목별로 해서 이제 그 규격별 요구 사항도 아마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나 또는 용품,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규격들도 함께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험 검사 단계, 그리고 GMP 단계, 인허가 단계는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아마 속도가 연구 개발 하시는 연구자분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단계 넘어가면서 그 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 지원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제 임상 시험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연구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임상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 연구자분들께서는 저희와 먼저 좀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고 계시는 임상 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기존에 나왔던 논문들, 또 이미 이제 퍼블리시된 문헌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저희가 스터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은 해결해서 좀 프로토콜 개발하시는데도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임상 종료된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저희가 그런 필요한 통계적인 지원까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기술 지원 절차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홈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올해는 또 혁신이나 또 체외 진단 같은 경우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정보원에서 상담을 통한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현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저희 뭐 기관 내부에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도 300분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매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신청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좀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 회원은 좀 어렵고요. 기업 회원으로 저희 가입을 해 주신 이후에 저희 맞춤형 기술 지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일반, 또 체외 진단, 그리고 또 혁신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단하고 저희 정보원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자분들에게 필요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짧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 잘 활용하시고 또 연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